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군산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전진혜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해 드릴 아이템은요, 최근 코로나 시대로 인한 언택트, 1인 가구의 증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미래에는 계속해서 우리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셀프로 이 건강과 안전을 도와줄 만한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아이템입니다. 제가 쇼호스트가 되어서 이 아이템에 대한 기능들을 하나씩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운동하고는 싶은데 밖에 나가기는 싫고 살은 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셀프 건강관리의 필수품, 차세대 스마트워치 J7입니다. J7의 첫 번째 기능은요, 여러분들의 인바디 검사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에 맞춰서 최적의 운동, 그리고 이 다양한 식습관을 직접 알려드린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12%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 제가 해야 될 운동량을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 100회, 푸시업 100회, 스쿼트 100회, 마지막으로 달리기 10km,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혼자서 아무래도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확한 운동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웨어러블 밴드를 착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건강관리 할 때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식단 조절입니다. 자, 아무래도 식단을 조절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다양한 칼로리 그리고 지방 영양분들 하나하나 생각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쪽에 있는 AI가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가장 적합한 이런 다양한 식품들을 자동으로 주문해 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을 때도 드론으로 여러분의 회사 앞까지 친절하게 배송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아침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런 뇌경색이 굉장히 발병하기 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뇌경색과 같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 따로 도움을 요청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스마트워치가 있다면은 119나 112 보호자분들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질병 외에도 사용자분들의 다양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AI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이나 112 이런 곳으로 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이 그리고 건강, 생명이 더욱더 보호하기 쉽게 된다는 말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범죄에 취약하거나 또는 우리 치매 어르신분들 그리고 소중한 반려견 그리고 내 아이가 만약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실종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 IoT 기반의 웨어러블 밴드를 착용해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가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차세대 스마트워치 J7의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J7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88만원입니다. 자, 이 88만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김환경입니다. 지금부터 왓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어서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성분 분석표도 꼼꼼히 보고 최대한 단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싼 클렌즈 착즙 주스 혹은 샐러드를 식사로 사 먹기도 하는데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자, 이처럼 당뇨, 고혈압 등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특정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번 작게 쓰인 영양성분 분석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기엔 매우 번거롭습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특히나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발맞춰 자신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와치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몸을 구성하게 되는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Watch It 프로그램은 음식을 스캔하거나 검색해서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질병으로 인해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는 환자들은 알러트 버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베이비 버전, 4, 5세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차일드 버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이어트 버전 등 목적 및 나이별로 서로 다른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영양 정보를 재가공 및 재생산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쉽고 빠른 정보입니다. 음식명을 검색하거나 음식 사진을 촬영하면 먹고자 하는 음식에 대한 세부 정보와 영양 성분 분석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기관과의 연계입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질병명과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수적인 식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과 관련해서 무지에 의해 일어나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협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남녀노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 및 기반을 통해 와치잇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와치잇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세지라는 같은 음식이라도 버전에 맞게 다른 설명이 제공되는데요. 알러트 버전의 경우 위험 요소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영양 정보에 당뇨병 환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지방, 소화지방, 콜레스테롤 수치에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버전의 경우 나트륨, 지방과 같은 다이어트에 안 좋은 영양분은 많지만 단백질과 같은 다이어트에 좋은 영양 성분은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권장되는 대체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정보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할 영양성분의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영양정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와치잇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조절한다면 개인의 건강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여 공중보건의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차 미래 상상대에 발표를 하게 된 디자인학부 신승미 박주연입니다. 웨어러블 장바구니 손잡이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 기획 개요, 기획 의도, 기획 내용, 마지막으로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IoT,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 옷과 식품 같은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해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식품의 신선도나 질 등 다양한 이유로 식료품점과 마트 같은 판매처를 찾기 때문에 이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줄이며 쇼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 제품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제품이 무게를 측정해 이에 따른 노선, 보도, 택시, 버스 등을 추천해주는 기능과 물건을 넣을 때 바코드, QR코드를 찍어 구매한 날짜와 유통기한을 관리해줍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도 바코드를 찍거나 구매한 사이트와 연동하여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물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에도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한 물건을 이용한 레시피 추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매한 물건 등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넣어 편리성도 갖고자 하였습니다. 제품의 스케치입니다. 손잡이 형태로 제작하여 무거운 짐을 더욱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짐을 거는 부분에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잡았을 때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완해 보았습니다. 짐을 장바구니에 넣거나 할 때 편리하도록 휴대폰이 아닌 제품의 바코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서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상현실에 3차원 가상세계를 더한 MVR 기술을 기획했습니다. 집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소개합니다. 어서와 집에서 즐기는 뮤지컬은 처음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사태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예술 공연 계열이었습니다. 관객이 발길을 끊자 예술가들의 입지는 줄어들었고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관객만으로 공연을 올려야 했죠. 이에 문화예술계가 선택한 것은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홍보와 창작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을 가득 채운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뮤지컬, 콘서트 등은 언택트 방식에 알맞지 않았고 갈수록 문화 산업이 침체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다면 누가 공연을 감상하고 싶을까요? 저 또한 고민했습니다. 집에서도 뮤지컬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와 B는 집에서 뮤지컬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공연을 보지 못했던 둘은 아주 오랜만에 공연을 감상하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A와 B가 쓴 헬멧은 VR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로 가상현실 VR에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더한 새로운 기술, MVR입니다. 시각과 청각에 촉각을 더하다. 제가 생각한 MVR이 가진 차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VR은 보통 고글 같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사용해 사용자의 시각에 가상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상현실을 촉각을 통해 느낄 수 없다는 점이 동시에 VR이 가진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VR이 가진 촉각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촉각은 손에 닿아야만 자극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이므로 습도와 온도 등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밀폐된 공연장에 무거운 공기와 온도를 재현할 수 있다면 관객은 집에서도 설렘과 떨림이 공존하는 약간의 긴장 상태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주변의 온도를 조정하는 장치를 추가한 MVR이라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프레스콜, 제작 발표회, 인터뷰 등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뮤지컬, 콘서트,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공연과 같은 다중 참여 행사도 메타버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세계에 3차원 가상세계를 한 스푼 더함으로써 눈앞의 생생한 가상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MVR 기술로 완전한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자 움직임으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며 이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일치하게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 문화예술이 요구된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상현실을 현실로 인식하는 사용자를 늘려 해당 산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에게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기 위해 가상현실 경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당장 나의 작은 방 안에서도 공연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배우들과 악수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도전은 늘 두려움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가슴 뛰는 도전이 된다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체형이 통통한 A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인터넷으로만 구입해야 할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미리 입어보고 싶다. 다음은 대학생 B씨의 고민입니다. 어제는 내가 좋아하는 반바지를 입었는데 추웠어. 오늘은 더울까? 날씨에 맞춰 입는 건 참 힘들어. 코디에도 맞고 날씨에도 맞는 옷을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둘의 고민을 해결해줄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체 사이즈와 날씨에 맞춰서 옷을 추천해주는 옷장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도 간편한 주문과 배송 덕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미래에는 신체 사이즈, 취향, 날씨에 따라 추천해주는 옷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했고 이처럼 미래의 우리 생활상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외부 디자인은 옷장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먼저 옷장을 열면 손잡이에 센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휴면 상태였다가 바로 작동합니다. 다음에는 날씨와 체형처럼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가장 알맞은 옷을 선택해 원형 행거를 회전시켜 사용자 앞에 배치시킵니다. 이때 코디 디자인은 기계학습에서 지도학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코디 디자인을 비 오는 날엔 긴팔 반바지를 입는 것으로 입력값에 지정하고 학습시키면 비가 오는 날엔 옷장의 수많은 옷들 중에서 긴팔 반바지를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사이즈의 터치스크린입니다. 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미리 보게 할 수 있고 미뤄서 터치해 옷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제품 사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신체 사이즈를 스캔합니다. 처음 1회, 2회에는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더 스캔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옷장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옷장은 어제 저장된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곧바로 맞춤 상의와 하의를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의상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미리 보기를 하면서 의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옷 식별 방법입니다. 먼저 라벨을 휴대폰 옷장 어플로 촬영합니다. 그 다음 라벨의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여 수출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인 OCR을 통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사회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옷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둘째, 날씨에 따라 알맞은 옷을 입을 수 있다.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홀로그램 콘서트 리프레젠트는 디지털 휴먼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환상적인 라이브 무대와 3D 팩토리의 차별화된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의 콜라보로 만들어졌다. 출연진들은 고 김현식과 한 무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하고 밴드와 협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한국 무용을 대표하던 고 임혜방 선생이 생전인 2005년에 자신의 춤을 모션 캡처로 기록한 데이터를 국립무용유산원이 홀로그램 기법으로 그래픽 처리하여 외동딸인 이현주 씨와 시간을 초월하여 부녀간의 춤을 만남을 시도한 영상이다. 무형문화유산 판소리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구전되고 있다. 김일구 선생님의 손동작 하나를 포함한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를 기록한다. 담아낸 영상은 아카이브됨과 동시에 그의 음성은 컴퓨터로 분석되어 악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늘도 뉴스를 하기 위해서 김주아 앵커가 뉴스룸에 들어서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인공지능 앵커를 도입하면서
AI 방송 시대를 열었다. MBN은 김주아 앵커를 본떠서 만든 AI 앵커가 지난 6일 MBN 종합뉴스에서 실제 방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익관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한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런 위대한 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 꼭 해보고 싶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봐주세요. 원격 근무 중인 직원이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합니다. 가상 공간의 실제 사무실을 모델로 공간을 구성하고 회의실 등 업무 공유 공간을 제작해 재택근무 중 각자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여하는 등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강공간에 구현된 또 다른 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일상을 보내는 메타버스 기술이 재택근무에 접목된 겁니다. 세계 여행과 요가가 취미인 영원히 늙지 않는 22세 인플루언서이다.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지난해 8월에 만든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는 최근 가장 핫한 광고 모델이다. 홀로그램 콘서트에서는 2014년 다보스 포럼에 한국개방 회사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는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과 2NE1의 대표 히트곡인 내가 제일 잘나가와 파이어가 선보인다. 이들 공연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플로팅 홀로그램이라 불린다. 이번 4차 미래 상상대회를 참가하게 되면서 문화예술을 주제로 잡게 되었는데 자료조사를 하며 홀로그램 콘서트가 있다는 것과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무빙 포스터 서비스를 신청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빙 포스터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연구원 최부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해리포터 세계관에선 초상화들이 생생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이미 초상화 속 인물들은 고인이 되어본 지 오래일 뿐더러 그저 그림일 뿐인데 말이죠.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존재하게 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인물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빙 포스터 서비스는 이런 판타지적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빙 포스터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모션 캡처를 이용한 신개념 애도 프로그램으로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을 바탕으로 한 움직이는 포스터를 유족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행동, 말투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간단한 대화 또한 가능합니다. 무빙 포스터를 제작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객님의 집에 인공지능 말동무 에아와 에아의 모션 캡처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에아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공지능 비서와는 달리 고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답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3파법으로 대화를 하며, 이러한 대화를 토대로 앞으로의 고객님과의 대화 방식, 관심사, 취미, 말투 등을 수집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에아 자신이 검색하고 연구하여 더욱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집안에 설치된 에아의 모션 캡처 안테나는 고객님의 동작을 인식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움직이는 포스터, 무빙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무빙 포스터는 몇 가지 명령어 테스트와 싱크 맞춤 작업을 거쳐 완벽한 움직이는 포스터로 탄생됩니다. 윤리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애도기간 일주일 동안 포스터를 통해 고인 기억과 함께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고인과 못다한 대화를 나누며 고인과의 이별을 준비해 보십시오. 고객 여러분이 가족분들과 이별하시기 전까진 인공지능 말동무 에아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을 책임질 것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발전된 과학기술로 저희 무빙 포스터 서비스가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과 고인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딱
적당히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매해둔 공연이 또 취소됐잖아. 이게 몇 번째냐고 진짜. 아이고. 아이 그래도 비대면 공연은 한다잖아. 야 온라인으로 보면 그 감동이 없잖아. 감동이. 맞지. 그 현장의 감동이란 게 있으니까. 아이 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학과에서 준비한 공연이다 뭐다 다 취소됐잖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하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아니 집에서는 좀 이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공연을 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공연이 성행화되는 요즘 다들 만족스러운 문화생활 하고 있으신가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공연 예술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때입니다. 비대면 공연이 일반화되는 등 관람 형태가 변화되고 문화 콘텐츠를 연출하고 제작하는 데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지역 기업에도 위기 탈출을 위해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공연 예술의 믹스드 리얼리티를 접합해 보았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란 혼합 현실이란 뜻으로 현실 세계의 가상현실, VR이 접목되어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 객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저희 호남대학교에서는 혼합 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머시브형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관객들에게 대면 공연에서뿐만 아니라 비대면 공연에서도 홀로그램 영상을 접합한 공연 예술을 통해 현장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적, 물적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공연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 자료는 최근 호남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하여 공연한 나는 고려인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홀로그램 영상과 배우들의 연기가 합쳐져 관객들의 시청각적 감각을 자극하여 작품의 몰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연에 적용하는 데에도 결코 무리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영상으로 촬영을 했음에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공연 모습인데요. 사실 예술 문화 환경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공연 형태를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이례적인 공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혼합현실 실감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며 학생들에게 전문 인력으로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혼합현실 공연 환경 조성,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첨단 미디어의 활용,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에서 앞서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상상대회 발표를 하게 될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박가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가 제안할 아이디어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생각한 위험 상황 탐색 기계입니다. 화재, 붕괴 등 실제 사고 현장을 본 적은 많이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러 가기 위해 사고 현장에 들어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매년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부상, 심하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이 위험 상황 탐색 기계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2040년 이 기계는 수시 기술이 매우 발달돼 고층 빌딩을 한 번에 분석을 할 수는 없어도 5, 6층 같은 빌라는 한 번의 분석으로 모든 건물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계가 건물을 진입한 후 빠르게 층별로 내부가 무너진 곳, 불이 심한 곳을 분석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상황을 3D 모델링으로 변한 후 외부와 연결된 화면에 알려주게 됩니다. 분석을 하는 동안 빠른 이동과 상황 전달을 위해 기계는 드론처럼 비행을 할 수도 있고 거미처럼 장애물이 많은 땅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된 외부 화면을 통해 밖에서 소방관들이 내부의 모습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기계가 사람의 형태 또한 파악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하고 수월한 구조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계가 건물로 들어가는 이유는 수시 기능 외에도 건물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붕괴 위험 감지 기능, 폭발물 감지 기능, 일산화탄소 측정 기능, 외부에서 필요시 원격으로 켤 수 있는 조명 기능이 기계에 포함되어 있어 수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위험 상황 탐색 기계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람을 구할 때 로봇이 사람을 직접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저는 위험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기계보다 사람의 힘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직접 생명을 구하되 안전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나오게 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모순되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동물들의 희생, 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춰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 따라 꾸준히 우리의 삶과 생활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닌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저희 모두가 먼저 해결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성재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미래 아이템은 드론 CCTV입니다. 말 그대로 드론과 CCTV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드론은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어 직접 사용자가 조작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를 자율주행으로 따라다니면서 CCTV 녹화도 해주고 어두우면 직접 가로등도 켜주고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112와 119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시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드론입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R 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라이프의 CEO 정범수라고 합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라이프에서는 AR 렌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더해주는, 즉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애플, 구글, 삼성 등에서 이미 이런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안경이 많이 출시해 왔었는데 저희는 이런 안경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서 증강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렌즈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해서 시력 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렌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렌즈는 3초에 하나씩 팔릴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VR 기기를 쓰고 이 가상세계를 보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머리가 눌리기도 하고 눈이 매우 침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가상세계를 좀 더 이렇게 불편함 없이 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이 AR 렌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AR 렌즈를 끼고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경험할 수 있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게 가장 좋았냐면 제가 운전을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이 AR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경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너무 좋았고요. 특히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이제 TV나 핸드폰 없이 이 AR 렌즈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AR 렌즈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특수 전문직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경찰들은 저희 AR 렌즈를 통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 얼굴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대조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은 실제로 적과 싸울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의사나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AR 렌즈가 현미경, 망원경 역할을 해줘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프로파일러 직업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AR 렌즈를 통해서 범죄 현장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그 범죄 상황으로 들어가 이 AR 렌즈를 통해서 추리를 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 AR 렌즈는 매우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작동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와 이 눈에 끼고 있는 렌즈가 서로 연동되어서 작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 AR 렌즈는 기본적으로 한번 충전하게 된다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과 접촉하게 된다면 자가 충전 방식으로 최대 3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로 충전은 케이스에 넣어서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일부러 충전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AR 렌즈는 전문직을 가진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시계를 통해서 손목의 맥박과 혈압을 파악하고 AR 렌즈를 통해서 동공의 상태와 안구의 혈류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도 이 AR 렌즈를 많이 선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약 25g이고 이 렌즈의 두께는 0.05mm이기 때문에 사용감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적은 기업이고 스타트업이라 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구매를 해주실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는 그 제품의 성능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50년 지금의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구글 제품이니까 이거지가 아니라 이러한 성능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지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이노베이션 라이프 제품 AR 렌즈를 많이 골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다 보면 기업 이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라이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AR 렌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약 32만원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경영학과 서준영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로는 케이스로 요약되는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과 주차장 사이 정보 공유를 통한 주차 문제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갔다가 밤에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래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들보다 자율주행 차량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차를 타고 와서 집 앞에 내린 뒤 근처에 있는 교통수집 정지 및 주차장에 있는 센서들의 정보를 차량에 연결한다면 차량이 알아서 잉여 주차 공간으로 찾아가 주차할 수 있고 운전자가 차를 필요로 할 때 차량이 찾아올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차량이 필요할 때면 휴대폰에 있는 차량 호출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기술은 크게 3개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걸음은 주차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통해 운전자는 휴대폰 및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주차하고자 하는 곳의 포화 상태 및 주차 공간의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주차장에 레이더 센서를 추가하여 경차, 일반 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주차가 필요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의 차종, 상황에 맞는 주차 공간 등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에 있는 교통정보 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갓길에 주차 가능한 곳도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면 차량은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가게 되고 주차장에 주차 후 주차된 위치를 운전자의 휴대폰에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자율주행되는 차량을 집 앞으로 호출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차량을 운전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차량이 나에게 오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마다 외곽 지역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많은 차들을 수용하여 이를 지자체별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연계된 지역의 도심 내 주차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갓길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이스 혁명이라는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라는 4가지 키워드가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의 방향이라고 하며 관련하여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테슬라에서는 출시 차량에 스마트 서먼 기능을 부여하여 외부에서 차량을 호출하는 경우 운전자 없이 간단한 이동은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주차는 불가능합니다만 케이스 혁명과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운전자 없이도 먼 거리에 있는 주차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차 공간으로 걱정 없는 세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재해 예방, 미래형 주거 공간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3학년 김나연입니다. 우선 이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면 상승 대비 1인 가구 증가로 아파트 불필요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한강 한 편의점, 수상 보유식 건물로 지어졌다는 말이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한강공원이 물에 잠기게 되면 편의점들이 물 위로 둥둥 떠서 침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건축물처럼 땅에 설치되어 있다가 집안이 침수되어 물이 차오르게 되면 부력으로 인해 떠오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미래 상상을 해보면 고수부지 새로운 활용법은 1년에 한두 번 홍수만 견디면 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되었으니 홍수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시설을 지으면 안 될까 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상상을 현실화해보면 수변공원에 인공구조물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플로팅 건축물 구조를 설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수변공원에 건물을 지으면 부족한 문화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부지 비용이 절약되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마련하면 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청소년들에게, 집이 없는 서민에게, 독거노인에게, 대한민국을 찾아온 여러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승민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 중 하나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제가 상상한 이 모빌리티는 인공지능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계단이나 높은 턱 등을 인식할 수 있고 다리가 달려 있어서 바퀴로 이동했던 기존 모빌리티는 갈 수 없었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빌리티가 발명되어 도움이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김윤호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개할 로마타우스 프로젝트에서 기존의 운송수단이 단순히 A에서 B로 옮겨가는 하나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이동하는 사용자는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건데 이때 사용자가 이동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노마드하우스는 프로젝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노마드족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고안된 차량이에요. 저는 친구들하고 어느 한 곳에서만 작업을 오래 하지 않고 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카페나 도서관이나 학교라든지. 이게 지금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소형화되어 집에서나 작업실에서만 작업해야 했던 환경이 실외 공간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작업의 영향이 확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작업 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일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노마드하우스의 차량들과 설계되었습니다. 맨 앞쪽에 위치한 공간에는 구체 형상의 통유리로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때문에 사용자가 답답할 수 있는 차량의 내부의 공간은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주변 환경 모습이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어떤 요소로 작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간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 루프에 우드 프레임 사이로 들어온 그 그림자 그리고 햇빛이 마치 자연에 들어온 것 같은 평온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공간에서는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구나 어떤 시트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효율이라고 생각해요. 사용자가 앉고 눕고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되게 플렉시블한 멀티펑션 형상의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뒤쪽으로 가면은 간이 화장실과 간단한 조리 시설을 배치했는데 그 휴식 공간과 화장실의 그 중간을 파팅도어를 설치해서 신호 공간과 분리시켜서 쾌적한 공간을 유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기존의 차량 내부에서 얻어지는 감정과 경험의 수단이 단순히 운전에서 얻어졌던 시대에서 일상생활의 영역이 차의 내부까지 확장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의 생각과 함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AI융합대학 소속 장유정입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4개의 타이어와 구동축의 회전으로 구동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이동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다나 강을 건너려면 선박에 화물로 실려라 이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상, 수상, 하늘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형식의 웨이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웨이브는 Water, Air, Vehicle을 함축한 단어로 지상에서는 일반 승용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스위치를 통해 웨이브 모드가 활성화되며 자동차가 수면 위에 뜰 수 있도록 설정이 됩니다. 수면에서 웨이브 모드를 활성화하면 타이어의 구동이 아닌 차량 전면부와 후면부에 공기 방출 부스터를 활용하여 전진과 후진을 하는데요. 차량을 지면에 띄워 이동하는 웨이브 모드는 공중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공중주행 보조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되었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차체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모드는 지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나 부드러운 주행감을 원한다면 웨이브 모드를 활성화하여 지면과 차량의 거리를 띄워 편안한 승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모드를 통해 육상과 수상, 공중에서의 자유로운 목적지 설정과 최적화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면과 수면, 그리고 공중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웨이브는 지형 지물에 제약을 받지 않아 이동 시간이 단축되며 차량과 지면, 수면 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웨이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당마을 박순삼 할머니 손녀 박다혜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올해 75세이시고 예당마을에서 돌봄 로봇 보미와 1년째 생활하고 계십니다. IT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로봇 산업도 발달을 하였는데 하지만 이 로봇들은 입력된 데이터로만 운영이 된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돌봄 로봇 보미는 의료, 교육, 그리고 노인 개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형 맞춤 로봇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시골에 홀로 거주하고 계신데 이에 따라 할머니를 돌봐줄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모델을 비교하던 중 돌봄 로봇 보미를 알게 되었고 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미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데요. 혈압이나 심박수 등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멀리 살기 때문에 할머니의 건강을 매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 보미가 매일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안심하고 보미에게 건강을 맡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측정한 건강정보는 할머니가 자주 다니시는 병원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시에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전자문서와 디지털 기기 등을 잘 활용하시지 못하셨는데 단계별로 미션이 있어서 할머니께서 매일 성취감을 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보미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디지털 기기나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보미에게 애정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돌봄 로봇이 대중화되어서 할머니 외에도 할머니 친구분들도 돌봄 로봇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할머니 친구들과 모일 때 항상 봄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봄이에게 현재 만족을 하고 계시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봄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아바타 기능인데요. 제 스마트폰에 있는 아바타 봄이 버튼을 누르면 제 감정이나 말투가 봄이에게 동기화되어서 제가 할머니 곁엔 없지만 할머니와 대화를 하는 듯한 기분을 할머니께서 느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비대면 만남도 가능해졌고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가족은 할머니와 현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할머니의 일상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카이브 봄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봄이가 할머니의 일상을 기록해 준 다음에 이 기록을 폴더별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할머니의 삶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봄이에게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100만 원 정도라서 다른 돌봄 로봇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요. 이에 반해 성능이나 기능은 아주 우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첫 해에는 3억, 그 다음에는 50억,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00억을 돌파하였다고 하는데요. 봄이는 한국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이를 써본 입장에서 아카이브 기능과 아바타 기능이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 돌봄 로봇인데 구입한 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세세한 부분은 잘 알지 못했는데 봄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할머니께서도 무엇보다 만족하고 계셔서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로봇 봄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귀금속 보석공예과의 김세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소중한 사람이 어느 순간 희미하게 느껴질 때, 빈자리로 인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동생 같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이후 괴로울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지금은 볼 수 없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싶진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AR과 VR,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살아생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고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획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진을 봐도 할머니와의 추억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 보여지는 것처럼 보고 싶은 이의 생전 모습을 눈앞에서 홀로그램 혹은 VR, AR로 구현하여 사람 혹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고부 가가치 산업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단 순간의 기억들을 사진처럼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의 기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상으로 이걸 영화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당신의 사랑했던 사람, 가족, 반려견과의 기억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홀로그래피 경우 빛의 간섭을 이용한 사진법인데요. 3차원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이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서 촬영한 3차원 영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혼합현실 MR입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과하는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과하는 증강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시각화 등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의 경우 VR이 주는 이질감을 완화하고 AR의 낮은 몰입도를 개선하여 가상의 이미지가 마치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현실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느껴지도록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움 해소.
옆에 없는 사람의 목소리와 형태 재현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움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 가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어디를 딱히 가지 않아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굳이 없는 시간을 만들고 쪼개어 쓰지 않아도 휴대용 기기 하나로 언제나 틈틈이 내 가족들, 반려견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입니다. 가족, 반려견을 볼 수 있는 기술, 기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사회적 분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 예술의 공연 관람, 그리고 교육에 있어 멸종된 동물이나 교육 자료에도 추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쓰레기를 활용하여 만든 가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가방을, 쓰레기를 활용하여 3D 프린트로 만든 로고 배지까지. 1993년 프라이탁 형제가 스위스 가방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방수천 등의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탁 제품을 보고 재활용 말고 일회용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시도별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 탑10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전히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많은 쓰레기들 중에 재활용 마크가 있으나 재활용이 되지 않은 일반 쓰레기 중에서도 영수증, 종이컵, 로고 플라스틱 컵, 요색 음료 페트병, 음료 알루미늄 껍질과 용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공장으로 일반 쓰레기가 배송됩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분류입니다. 건조하고 가공하는 부분에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분류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더 세심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더 나아가 고용 창출로 실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세척은 기계를 활용해 세척할 예정입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나만의 백을 만들 건데요. 예시로 먼저 재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자신만의 가방이 미리 보기로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할 것인데요. 재료 또한 모두 일반 쓰레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프라이탁 제품 사진을 빌려 만든 시안으로 제품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DB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재활용 쓰레기에 가려진 일반 쓰레기의 배출과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존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 일반 쓰레기와 빅데이터,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트렌드, 환경 보존, 인력 창출을 모티브로 창출을 할 수 있는 쓰레기를 활용한 가방, TDB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SAH 미래상상대회의 머신러닝 플라스틱 수거기를 제안하고자 하는 전주대학교 김미나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친환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전 지구적 문제로 꼽히는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분리수거 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역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예로 컵라면에 붉은 얼룩과 같은 것들을 씻고 이틀 정도 말려서 붉은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번거로움 때문에 준수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불가 수준의 재활용품들은 쓰레기 선별장 이전의 집화장에서 모두 일반 쓰레기 처리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전체의 22.8%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4개 중 1개도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에너지 회수가 이 통계의 복병인데요. 에너지 회수란 소각의 일종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워 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에너지 회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리수거 이후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분리수거만 하면서 눈을 가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씻어서 배출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재활용품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배출하기만 해도 재활용품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기계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기계를 통해 플라스틱을 수거한다 하면 복잡한 디자인이 예상되기 마련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판기와 마트 자율계산대에서 착안하여 기계를 간단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사용법 역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투입구에 사용자가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머신러닝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중량, 재질 등이 학습된 기계가 투입된 물품의 재활용품 가능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때 적합 판정을 받으면 기계 본체 저장고에 바로 저장됩니다. 오물이 약간 묻은 등 청결도만 낮은 경우 기계 내부의 자동 세척과 적외선 건조 시스템을 이용해 재활용 가능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반면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는 등 재활용이 불가한 수준이라면 발환 후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 권고하는 메시지가 모니터에 띄어집니다. 또한 세척된 오물은 기기 내부에서 자동 건조되어 퇴비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모니터의 경우 처리되어 누적 총 중량 수나 기기 내 재활용품 축적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기기 유지비나 관리비는 누적 쓰레기 체증이 회수되고 수익이 증가할 쓰레기 집하당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과세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